10시가 지났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8일 이승희 단장님 산하 연합조의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한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합조의 우리 애터미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사원 제창으로 합니다. 사원 제창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선양한다. 믿음의 섬긴다. 가자. 구 하겠습니다. 구 준비 시작! 열정, 도전, 감사, 아자.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연합조의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한정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승희 단장님 연합조에는 처음인데요. 제가 항상 소개를 할 때 앞에 붙이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바로 가치의 가치를 알아가며 행복을 전하는 샤론 로즈 마스터 한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치의 가치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이승희 단장님 강의에서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뒤로 제가 항상 이 앞에 소개할 때 저희 인사할 때 꼭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일단 제가 제품 발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희망, 네, 이승희 단장님의 비전 강의, 조엘 말씀, 그리고 최은선 팀장님의 스피치,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오늘 이너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다들 드시고 계신가요? 네. 우리 몸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수업을 제가 이제 영양 강의와 요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단백질 중에서 그 30%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30%가 콜라겐이고 특히 피부 진피층의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콜라겐이 피부에 거의 진피의 90%가 있는데 피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콜라겐이 감소되면서 우리가 점점 노화가 돼요. 근데 특히나 20세부터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들 피부 보면 굉장히 탱탱하잖아요. 근데 그 피부 노화가 20대부터 줄어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피부 관리를 20대부터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양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고 여성의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가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는 이렇게 나이가 밑에는 나이거든요. 나이가 들므로 20대부터 점점 이렇게 빠르게 분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분해되는 만큼 생성이 되면 좋은데요. 생성되는 속도는 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굉장히 느리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요즘 자외선 굉장히 걱정이죠. 자외선을 많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시골에 계신 분이 피부가 더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자외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콜라겐이 감소가 됐고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되나? 콜라겐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중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콜라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콜라겐의 크기, 그리고 함량,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했어요. 어린이라는 건 바로 생선 비닐인데요. 우리 생선 비닐은 비닐 속에 있는 콜라겐은 피부 속 세포와 동일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속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우리 애터미 콜라겐은 이렇게 또 기능 원료로서 인체 실험 결과 9가지 지표를 개선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세포랑 동일한 구조라고 했죠. 콜라겐이 굉장히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도 작은데 그거의 12만 5천분의 1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은 진피에서 콜라겐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보습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연결해 줍니다. 또 하나, 애터미는 크기가 아까 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사용했는데 512 달톤이에요, 크기가. 그래서 우리 몸속의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것도 우리는 흡수가 빠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콜라겐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죠? 우리 닭발 먹으면 돼. 돼지 껍데기 이런 게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에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콜라겐은요, 그 입자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고요. 그냥 소화기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뭐 우리 고기에 있는 젤라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분자 펩타이드인 콜라겐, 우리 지금 어린 콜라겐이 바로 흡수가 높다는 거 확인하시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별도로 드셔야 돼지 껍데기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체 실험 결과 눈가의 주름이나 피부 거칠기 이런 게 확연히 좋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총 탄력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피부 보습에도 개선이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에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중 기능성에다가 건강 기능식품 마크가 달려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능성 인증을 받았어요. 바로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기능성 인증이 아니라 3중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소비자들이나 전달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 양은 그럼 콜라겐 함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327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한 병으로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 부원료로는 히알루론산, 아까 보습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엘라스틴, 아까 콜라겐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죠. 세라마이드, 비타민 C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액상 타입이라서 굉장히 먹기가 좋고요. 맛도 복숭아 맛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용기도 보면요. 이게 되게 보관이 잘 되나 봐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요. 이 안에다가 커피에 꼭 우유를 넣어 드시거든요. 근데 이 안에 우유를 넣어서 가져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상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용기도 이렇게 재활용하셔도 됐고요. 우리 환경 생각하는 회사라 보시면은 요 비닐도 쉽게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권하시면 좋으냐면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보면은 여성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거칠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폐경 이후 5년 내에 콜라겐이 30%가 급감을 한대요. 또 저희 되게 오래된 지인인 20년 지기 파트너 사장님은 콜라겐을 드시는데 예전에 되게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발뒤꿈치가 굉장히 깨끗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갱년기 이후에 발뒤꿈치가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콜라겐을 먹고 나니까 부드러워졌대요. 근데 또 잊어버리고 안 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먹어야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뒤꿈치 갈라짐이 근데 저 옆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 60% 갈라진 개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보습과 자외선에 의한 이중 기능성 두 장이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절 건강에 고민이신 분들. 우리 관절, 뼈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뼈를 이어주는 건 바로 관절이죠. 우리 연골의 50%가 콜라겐이고, 인대나 힘줄의 8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뼈 건강하면은 단순히 그냥 토마신이나 칼마디 이런 것만 드시는데 콜라겐을 함께 드시면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콜라겐은 바로 철골이에요. 철골. 그래서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칼슘은 그 철골에 붙은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콘크리트가 튼튼해도 어때요? 철골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항상 콜라겐을 함께 드시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 건강. 눈에도 우리 수정체낭이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노아잔틴만, 루테인, 노아잔틴만 드시지 마시고 콜라겐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분자량 말씀드렸죠. 피부 보습과 탄력에는요, 1000달톤 이하의 분자량의 크기의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혈관은 2000달톤 이하. 피부에 흡수가 되려면은 크기가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아까 512달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큼을 드셔야 되나? 내가 피부에 얼마큼을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 봤더니 2.5에서 5g, 골밀도에는 5g, 혈관에는 2.5에서 5g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애터미 콜라겐 한 병으로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콜라겐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 대신에 하루에 15g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우리 애터미 걸로는 한 3병 정도 드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한번 3병씩 드셔보시면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전한지가 중요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콜라겐이 있는데요. 콜라겐이 정말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식품, 가공식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터미 거는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아까 3중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언제 드셔야 되냐? 일단 콜라겐은요, 공복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공복에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무시기 전에 드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오늘 한 병 먹었는데요. 아침에 먹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비타민과 먹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비타민은 또 빈속에 먹으면 너무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식전에 하나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먹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항상 뭐든지 꾸준히죠. 꾸준히 먹지 않으면은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잠깐 먹고 별로 효과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터미는 프로페타민 있잖아요. 그냥 프로페타민과 한 번에 드시면은 이너콜라겐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사실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막상 같은 기능식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또 함량이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 애터미께 1g당 1mg당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항상 14병짜리가 나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항상 이 프로모션이 있을 때 30병짜리는 항상 미리미리 사놓거든요. 요번에도 이게 나와서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또 병이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에 넣고 했는데 제가 어제 또 한 세트 주문을 받았어요. 많이 또 들여봐야지 애터미 이런 제품도 있어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소중한 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라겐 어떻게 오늘부터 더 열심히 드셔야겠죠. 프로모션 기간 중에 진짜 저 30박스짜리가 선물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혹시 이번 명절 때라든지 소중한 분한테 선물하실 분 아니면 이제 권해드릴 분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우리 희망이죠, 희망. 그리고 제가 이승희 단장님 강의를 아까 이제 같이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애터미를 이제 전달받고 처음으로 이제 그나마 큰 세미나에 온 게 종로 세미나였어요. 그때 처음 강의하셨던 분이 이승희 단장님이었는데 아까 그 가치라는 말도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 단장님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하셨고 정말 딸을 위해서 이 애터미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상황에 저도 딸 하나를 가진 엄마인데 저희 아이가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애터미를 하는 Y가 바로 저희 딸인데요. 아무튼 항상 너무너무 매달 강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단장님. 오늘도 어떤 멋진 말씀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이승희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어머니를 잘 모셔다 드리고, 네, 좋은 곳으로 가셨는데요. 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평안하게, 네, 모셔드리고, 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네,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날이어서, 네, 또 새삼스럽게, 이 장례를 치르면서, 예, 터미에서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네, 또 하나의 가족이지 않나, 네, 그거를 또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네,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아니면 멀리 계셔서 네, 이렇게 카톡으로 또 문자로 또 전화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네, 이렇게 저희 조회 시간에 여러분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 애경사가 있으실 때 꼭 연락 주셔서 저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네. 마음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네, 이렇게 네, 꽃과 함께 여러분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혹시 나를 내 스스로 이제 세 장에다가 가두어 놓고 있지 않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거를 갖고 싶어 해서 특별히 이제 애터미라고 하는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자유라는 게 뭘까? 아주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또 쉬고 싶을 때는 마음껏 쉬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봐도 되고, 또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도 되고, 또 가고 싶은 곳에는 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결국 자유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 네, 쉬고 싶을 때 쉬지 말아야 하고, 놀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 네,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전제 조건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분명히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잖아요. 네, 분명히 내가 먼저 책임을 다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정말 내가 그 전에 살았던 거와 다르게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네, 저희가 오남매의 맞이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이제 막내인데 20살,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빼놓고는 사실 다 은퇴를 하신 거죠. 굉장히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저희 이제 시댁 어르신들을 보면 그때는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정말 교수님이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그리고 공무원이시고 고위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뭐 은행 다니시고 저보다 사실 못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럴 때 모이면 제가 원래도 이제 막내긴 하지만 여러 면에서 사실은 꼴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됐던 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유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는 게. 네. 오히려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을 하셨던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던 어떤 명예직이었던 어쨌든 그분들은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래 쉬시다 보니까 화환이 들어온 것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오히려 저를 찾아오신 분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현역이었던 거죠. 사실 저도 애텀을 시작할 때는 상한선을 보고 나는 5년만 딱 집중하고 은퇴한다. 이렇게 제가. 네, 그래서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저를 보고 그때 본부장이었는데, 이승희 본부장님, 왜 아직도 이래요? 5년이면 끝난다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너무 네트워크를 몰랐던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딸아이하고도 약속을 했거든요. 너 대학교 졸업할 때 엄마도 애터미 끝나. 같이 졸업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저희 딸이 저에게 엄마, 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엄마는 왜 애터미 졸업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애터미 비전만 보고 네,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저도 지금 이제 15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빨리 은퇴를 하고, 이게 시스템 소득이니까 마음껏 놀아야지. 노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정말,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 나가서 노는 시간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는데, 점점 일을 할수록 제가 무조건 노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이제 그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서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네, 이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들의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다른지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형님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애텀이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 뭐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이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주위에서 우리들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큰 비전을 보고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걸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어떤 사업으로도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이라는 거를 제가 또 이번에 한번 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네,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입관을 할 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 직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장례 절차나 이런 게요. 근데 이제 시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하고는 달랐는데 입관을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입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약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서움이 좀 있었어요. 그 장례 절차상. 그런데 이번에 시어머님의 입관을 할 때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시고 또 꽃으로 이 관을 꽉 채워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어머님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장례 절차도 굉장히 간소하게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무조건 슬픈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2달 정도 100세 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는 뭐 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상은 없다지만 저희들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었는데 그 입관을 할 때는 이제 그 장례 지도사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 이렇게 손자 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울었었는데 아, 이제 어머님이 이제 떠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입관을 할 때 들더라고요. 네, 우리 옆에 늘 항상 이제 계셨던 어머님이 이제는 영원히 떠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관뚜껑을 덮을 때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저희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스폰서, 파트너, 저희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저희 옆에 같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떠나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정말로 이제 물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네, 미국의 던컨 맥두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1907년에 이분 너무너무 궁금했겠죠. 네, 그래서 결핵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딱 임종 직전에 몸무게를 재고 딱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 몸무게를 쟀더니 공통적으로 21g이 결국 빠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너무 이제 임상 숫자가 적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가치는 없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땀이나 뭐 가스나 수분이나 근육이 이완되면서 그 무게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실험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은 있다. 네.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우리 죽음이라는 게. 네. 저는 이제 뭐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가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혼은 분명히 있지만 이 영혼은 모두가 다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내 영혼과 같은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 예. 여러분, 이 나라는 가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네, 전 세계 단 하나, 네, 이 우주를 통틀어서 나라는 사람, 네, 이 가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하게, 네,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행복하게 해야 될 바로 그건 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심에 항상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병. 네, 여러분 아마 밀란 쿤데라의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체코의 소설가입니다. 네, 여류 작가인데요. 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네, 프랑스로 망명한 작가인데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울 때였기 때문에 그 억압 속에서 네, 이 책을 썼는데요. 네 명의 남자와 여자의 연애 소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안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랑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체코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쓴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거냐, 우리 삶이라는 게. 또 아니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게 우리 삶이냐. 이제 이거를 두고 네, 결국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네. 이 전 우주에 나와는 정말 다른 모든 그런 인격체들이 모여서 결국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 그 모든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모든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죠. 네, 남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남들과 똑같이 네, 걷다가 학교 가고 졸업하면 중학교 또 가고 네,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 가고
다시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가 네, 사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만 50세에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박한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채로 살아왔구나.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지 나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제가 살았던 거를 그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어떤 교수님도 얘기하지 않으셨던 그 인생 시나리오를 처음에 제가 맞닥뜨리면서 제 인생 전체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제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만큼은 여러분 정말 진지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 네, 코로나가 끝난 뒤에 태어난 네, 이 아이들 2036, 9년까지 태어난 아이들 베타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22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인 거죠. 약 21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의 미래학자 마크 맥크린들이 베타 세대라는 말을 처음 이제 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들은 AI가 우리에게는 전기처럼 아주 당연한 시대에 네, 이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족들끼리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와, 우리는 이제 120세까지 살겠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40세까지 살겠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네, 이 아이들은요, 140세를 사면 2165년쯤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와는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겠죠? 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기술과 일상이 깊이 연결된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에 지능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요, 이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와 소통하고, 기계와 공감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율주행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네, 우리가 그냥 핸들을 잡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계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또 빠르게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동시킬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 크루즈 이거를 고속도로에서 믿지 말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안내 문구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핸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모양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메이크업도 하고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아마 그렇게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가상현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장례를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치르게 됐지만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 한 5번 정도의 위기를 이렇게 이제 넘기시면서 이때도 넘기시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네, 임종을 저희가 맞게 돼서 사실은 아무도 저희가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창원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미리 생각했던 곳이 이미 다 이제 이렇게 만석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장례식장을 잡다 보니까 좀 작은 데서 가능하면 그래도 교통이 좀 편리한 곳으로 저희가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같이 이렇게 저희가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을 보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또 병석에 계셔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 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르는 게 좀 더 많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3일장을 치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누군가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 너무 사실 이제 가족들이 옛날같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외롭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걸 우리가 빨리 흐름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네. 그리고 나의 미래를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화장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근데 메이크업 해드리는 거, 입관할 때 보면서 너무 우리 어머님이 고우신 채로 100세를, 네. 인생을 마감하시는 거,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밤샘 조문이 없죠. 옛날에는 막 고구를 하면서 진짜 밤새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고생을 했는데, 요번에는요, 10시, 11시쯤 되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조회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내를 잘 해주셔서, 네, 굉장히 좀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네, 장례식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뭐 아이들 하나, 많아야 둘 이렇게 이제 낳다 보니까 장례를 굉장히 작게 가족들끼리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장례하고 3일장도 치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2일장으로 끝내버리고 네, 아예 이제 손님들 초청하지도 않고. 저도 사실은 이제 갑자기 경황 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막내잖아요.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좀 없어서 사실은 그 이제 장례식장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북꽃장을 좀 이제 올리긴 했는데 저희들은 북꽃장 올리고 이제 출발을 사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줄 알고 이제 먼저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네, 얼굴도 못 뵙고 네, 그분들 사실 이제 장례식에 왔다 가셨는데요. 또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알리지 못했습니다. 네, 회사에다가도 알리지 못했고요. 예, 저도 제 나름으로는 좀 작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용하고 의미 있는 이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몰 장례가 네, 많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님을 모신 곳입니다. 분당에 있는 봉안당 홈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제는 이렇게 저희가 입관하고 이렇게 이제 그 납골당으로 옮겨가면 그냥 슬프기만 했던 그런 어두침침한 그런 납골당이 아니고요. 굉장히 호텔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도서관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박물관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아마 저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많은 장례를 치를 때는, 네, 이제는 완전히 이 납골당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가 현장에 가서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보시면 저기 책꽂이 같이 꽂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한 분 한 분의 네, 이 유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하면 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곳에 네, 아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항아리를 넣어서 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와서 합장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가족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기일에 같이 모여서 네, 이게 호텔처럼 네, 잠을 같이 자면서 또 뭐 오랜만에 모여서 네, 가족들끼리 사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오는 거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시면 네, 사실 오랜만에 서로들 같이 살았던 얘기도 하고 네, 그러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네, 그냥 슬픔만 있는 곳이 아니라,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곳들이 장례 그 지도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해요. 네. 저는 너무너무 이 어머님 모시는 곳이 좋아서 정말 돌아서는 발걸음이 되게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네, 노래도 있지만 카멜레온 하면 이 바뀌는 그 색깔, 네, 되게 화려하고 막 정말 현란할 정도로 네, 그런 카멜레온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은요, 바로 죽기 직전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멜레온이 색깔로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네, 색깔로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하고 다른 네,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위험할 때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쓰는 색깔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이 카멜레온은 죽기 직전이 가장 화려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카멜레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색깔로 인해서 경쟁 우위, 또 사회적 계급을 표시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암컷에 이제 선택을 받잖아요. 네, 이 자기를 이제 종족을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패배한 수컷, 이제 암컷의 선택을 못 받아서 패배한 수컷은 갑자기 우중충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이 어두운 색을 갖고 있다가요. 딱 죽기 직전에 이 시스템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딱 풀리면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현란하기까지 한 색깔을 딱 띠면서 죽는다고 해요. 그때 이 카멜레온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평생 어두운 색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패배했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침침한 색깔로, 칙칙한 색깔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을 때는 어때요? 이미 죽음이 내 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알면서 와, 나도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요, 진짜 엄청난 이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 죽기 직전에 알면 어떻게 여러분? 눈을 감는 순간 이걸 알면 안 되잖아요. 이 브레이크는 내가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한 번, 두 번 패배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스타트하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막 이렇게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내 안에 이 잠재된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거를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서야 가장 아름다운 카멜레온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는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애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그 위대한 잠재력을 다 발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멜레온, 죽기 직전에 이런 카멜레온,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렇게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늘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남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작게 초라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자이언트 거인이 나올 수 없죠. 남이 이렇게 끄집어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나의 능력에 절대 브레이크 걸지 마세요. 꼭 남인 것 같죠? 우리 스폰서가 우리 파트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직급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말하는 거. 네,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제품 강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화장품 전문가 아니고요. 네,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서 이걸 전달할 때 내가 잘 못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먹고 정말 좋아진 거, 내 주위에서 효과 본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핸드폰으로요, 여러분 이거 검색하면요, 뭐 30초도 안 걸려요.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정선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 때, 네, 이 발바닥 갈라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살아있는 정말 리얼리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 어때요? 안 드셨던 분들은 당장 오늘 어때요? 콜라겐 거기다가 프로모션까지 있잖아요. 네, 사시게 될걸요. 오늘 아마 바로 품절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도 우리가 강의하다가 애터미를 시작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의 잘해서 우리가 애터미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브레이크를 걸어서 난 강의 같은 거 못해, 말 잘 못해,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학벌도 가방끈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짧아. 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잘 살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네, 그럴 자격이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남 등치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전 아닌가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비전이죠.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삼성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여러분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렇게 삼성에 우리가 다니기만 하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알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 즉시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너도 이 애터미 제품이 네 마트니까 네가 공짜로 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라고. 그런데 네 소비가 소득이 돼서 돌아온다고.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나를 통해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거랑 똑같구나. 예, 나는 그분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누구에게든지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능력에 브레이크를 걸지 마시고요. 계속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인 겁니다.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나의 가치. 여러분 남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남이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네,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전 우주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꼭 남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남이 꼭 그렇게 나를 알아봐줘야 하나요? 여러분 내가 알아봐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세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내 모든 삶은요, 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 애터미의 비전을 알았다면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할 것도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겁니다. 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선택한 나의 빅 비즈니스. 여러분, 이걸 크게 생각하면 크게 전부를 겁니다. 작게 여기면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제품도 마음에 안 들어, 회사도 마음에 안 들어,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어,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나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전부 다 여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크게 생각해서 크게 전부를 걸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면요. 좀 내가 커져요. 내가 점점 커지고 내가 선택한 나의 사업도 점점 커진다는 거죠. 내가 자꾸만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점점 내 자신이 작아지고 내가 선택한 나의 사업도 작아집니다.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전부 다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회에 지금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네.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견딜 힘이 생긴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이 애텀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힘이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사자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 사자 아빠와 사자 아들이요. 같이 있다가 이 아들 사자가 아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사자에 우리 이 멋진 갈기는 왜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시겠지만 사냥은 암사자가 하죠. 그런데 이 사자 갈기는 숫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왜일까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암사자의 선택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들 사자가 이제 아빠가 되면 나도 저렇게 멋진 갈기를 갖겠구나. 그런데 이거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사자가 이게 있으면 몸집을 크게 보일 수 있잖아. 상대방을 위협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목을 보호할 수 있죠. 우리 겨울에도 이 머플러 하나만 해도 목이 굉장히 따뜻한 것처럼 체온을 올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네, 이게 도전하고 막 이렇게 용감한 거, 이 호르몬 지수를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 막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올수록 갈기가 길고 짙어진다고 해요. 막 이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막 뛰어갈 때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네, 건강, 또 사회적 지위, 지배력, 또 생존 전략의 지표 이런 것들을 다 네, 표시하는 게 갈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암사자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네, 이 아들이 또 물어봐요, 아빠에게. 아빠,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 주죠. 크고 날카로워서 우리가 사냥할 때 네, 정말 이게 무기로 쓰고 또 이게 발바닥에 패드가 딱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조용히 이동하죠. 네, 우리 보면 사냥의 먹이 사냥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몸을 쫙 낮춰가지고요. 네, 조용히 네,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먹이가 그냥 그대로 네, 이 경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생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목에 치명적인 타격, 네, 숨통을 딱 끊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발톱은 생겼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빠 사자가. 세 번째,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우리가 포효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정글의 왕이야. 킹 오브 킹. 그리고 우리가 한번 포효하면 8km까지 이게 나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영역 표시하는 거죠. 이 땅은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딱 이렇게 존재감 알리고 또 경고 신호. 너네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이렇게 또 제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이 사자들은 무리를 짓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호작용, 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목소리, 또 강한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잖아. 애터미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두려움이 없는 동물은 사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동물원 안에 있어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갇혀 있어요? 왜 철장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혹시 가두고 있지 않으세요? 아주 두꺼운, 음, 그 단단한 철창 안에 나를 가둬놓고요.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스타야. 내가 무슨 리더스 클럽이야. 내가 무슨 오토 세일즈를 어떻게 12번 도전해.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새해가 밝았잖아요. 여러분, 철창에서 좀 빼주세요. 지금 문 열고 나가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 사실 종이로 만든 거 아닌가? 네. 이거 가두는 거 누가 가둬요? 여러분, 스폰서가 가두지 않아요. 파트너가 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여러분 결국 칭찬받으려고만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요,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우주에 나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이렇게 세장 안에 또 아니면 철창 안에 가두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와버리세요.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폰서에게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요. 뭐를 혹시 줄까 해서, 네, 포인트 안 주나, 뭐 밥 안 사주나, 뭐 제품 안 주나, 여러분. 그리고 나를 태우러 오지 않나, 나를 어디로 좀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나, 도전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네, 또 파트너가 좀 좌우를 다 해가지고 좀 매출을 좀 많이 올려주면 내가 하루에 30만, 70만 맞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주는 일인 거죠. 누구에겐가 성공을 내가 네, 바라고 있지 마세요. 이건 내 사업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나를. 네. 그리고 내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 갈기와 그리고 포효와 그리고 멋진 네, 여러분들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 남들에게 이 멋진 애토미 비즈니스를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건 내 맘. 네, 알아보는 건 지 맘. 하고 안 하고도 지 맘. 네. 여러분, 그러나 누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네, 나를 통해서 네, 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도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 애터미를 할 줄 몰랐고요. 저에게 이 정보를 주신 우리 박미영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제가 이 사업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장례식에 와주셨던 강정욱 네, 단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박명 임페리얼이 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시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확 여러분들 다 떨치고 나오셔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진짜로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이언트를 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와서 마음껏 여러분들 내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강의 정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나잖아요. 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선택, 진짜 도전, 가치 이런 게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정말 너무 항상 좋은 강의지만은 정말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세일즈를 도전할 때도 단장님이 그때 세일즈 초창기에 톡을 주셨어요. 내 안에 자이언트를 꺼내보세요 라는 톡을 주셨는데요. 이 애터미를 하면서 저도 정말 이거 할 줄 몰랐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느낍니다. 도전하면서 와 정말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나? 애터미를 통해서 항상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러면서 저도 꿈과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진짜 우리 애터미는 정말 아무리 뭐 어떤 명함이 있더라도 이 애터미는 정말 죽을 때까지 현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국장 유지 도전 중인데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오고 저도 또 힘이 생기고 또 지금 함께하지 않는 파트너도 또 같이 움직여주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고 진짜 처음에는 진주 찾기가 뭐야 나한테도 과연 진주가 나올까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하면 할수록 재밌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정말 몸도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우리에게 또 희망과 꿈을 주신 우리 이승희 단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최은선 팀장님. 정말 찐 애용자세요. 온 가족이 찐 애용자고요. 항상 밝은 표정과 예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주시는데요. 네, 최은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동탄열정센터에서 활동하며 행복을 일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은선입니다. 저는 현재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벌고 24시간 365일 쉬는 날 없이 돌아가니 나름 시스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24시간 휴대폰을 들고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고 기기가 노후될수록 노동 시간이 늘어만 가고 확실한 노동 수입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타세 빨래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걸 보며 아, 여기에 안주할 수 없구나라는 위기를 느끼던 차에 저희 스폰서님이 애터미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소비만 해도 소득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꼭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부부터 해보라는 말씀도 너무 감사했고 들어보고 알아보고 써보고 체험하고 애터미는 알아질수록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감동 제품은 단연 해모임입니다. 평생 달고 살던 비염도 없어졌고 저희 큰딸이 25년 동안 아토피에 헤어나질 못했거든요. 거북이 등딱지를 달고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데 해모임 1년도 채 먹지 않았는데 정말 깨끗해요. 아무 자국도 없이 싹 나았었던 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고 감동은 곧 저의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애터미를 전달하고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정말로 저절로 되는 사업이라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애터미는 1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상박하우의 확실한 마케팅 플랜과 비전으로 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요. 애터미는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저처럼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자신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혼자 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제품이 도구가 돼서 일을 하고
항상 격려와 상담으로 이끌어 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함께하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까지 재심합력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시스템 사업이더라고요. 너무 이 사업을 알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저는 3월 국장도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요. 모두 도전하고 성장하고 모두 함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선 팀장님.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정말 찐 제품 감동으로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3월 국장도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공주 5로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 날이죠. 내일 모두 혼자 가지 마시고 파트너의 파트너 손을 잡고 초대하셔서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토요일 30일은요. 서울 SC 컨벤션, 그 다음에 공주 본사에서 또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항상 가는 일요일 종로 세미나 3시에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지난주에도 추웠는데 이번 주까지도 계속 강추위에 강풍까지 정말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도 정말 우리에겐 다행인 게 해모임이 있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모임 꼬박꼬박 드시고 홍삼단에 활진기구까지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것으로 아침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원대창 하겠습니다. 사원대창 준비!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강령하다. 하며 있습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열정. 감사.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단장님 강의 잘 단장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힘드는 말씀해 주셔서 한정성 너무 팀장님, 고마워요. 팀장님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단장님 감사합니다.